안녕하십니까. 그 시절 그 스타의 김동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이름, 속, 자, 그리고 그 명예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믿고 또 그 믿음 위에서 삶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정교한 각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배신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 국민 앵커라고 불리며 대중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우리 시대의 영원한 가객이자 트로트의 황제라 불리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겪어야 했던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시렸던 그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연기 인생의 산증인이자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신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동건 씨, 참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마주 앉으니 감회가 참 새롭군요.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나 박수갈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편에 숨겨진 멍자국과 눈물, 그리고 우리 세대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체면과 명예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지켜보았던 참으로 안타깝고도 시린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좀 차분하게 꺼내놓고 싶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이름은 아마도 김주하 앵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당당하고 올곧은 이미지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분이지요. 그런데 그토록 영민한 그녀가 어떻게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참으로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장소였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갔던 그 순간부터 이 비극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선생님께서는 그 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김동건 씨, 우리 나이대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기도를 하러 가는 곳,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은 신앙 아래서 허물없이 마음을 나누는 곳이지요. 김주하 씨도 그랬을 겁니다. 뉴스 데스크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던 그녀였지만 시내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한 명의 교인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공간에서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송대관 씨의 처형이었던 그 여성이 김주하 씨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아마도 그 여성을 따뜻한 교회 언니나 인자한 어머니 같은 존재로 느꼈을 겁니다.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겸손한 척, 신실한 척 다가갔으니 누가 의심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웠지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신뢰, 그리고 트로트 황제 송대관 씨의 가족이라는 배경이 김주하 씨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년 여성은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며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가짜 미혼 증명서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낚아채기 위해 그토록 정교한 덫을 놓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남자가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밀어붙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륜지대사인데 그 시작을 새빨간 거짓말로 도배했다는 것은 애초에 상대를 존중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아마도 김주아라는 그 이름이 가진 가치, 그 명성을 탐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본듯한 집안의 사위로 만들기 위해 혹은 자신의 가족 안으로 그 유명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이라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것이지요. 김주아 씨가 미국 출장을 갔을 때까지 따라가서 가짜 서류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지요. 사람은 속여도 하늘을 못 속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늘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그릇된 욕망 뒤에 숨어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데 동조했다는 것은 남자가 봐도 참으로 비겁한 일입니다. 비겁하다는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김주아 씨는 그 거짓말의 실체를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고 그때의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그 명성을 가진 여성이 짊어져야 했던 체면이라는 굴레였겠지요. 선생님께서도 평생을 연기자로 사시면서 그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소리 죽여 우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묘, 많고 말고요. 우리 광대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문드러진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원로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곧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김주아 씨도 그랬을 겁니다. 국민 앵커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돌아올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을 겁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한 척 뉴스를 읽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 이중적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며느리의 그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명인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할 것이다. 체면 때문에라도 참을 것이다. 그런 계산이 다 서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은 사람의 심장까지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탐욕이 그 여의도 지하의 어두운 곳에서 싹을 틔웠던 겁니다. 그 탐욕의 시작이 결국은 송대관 씨의 처가 식구들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에서는 트로트 황제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는데 그 명성을 등에 업고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이 비극의 서막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재력이 아니라 그 속에 든 진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공간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경계의 벽을 허물게 되니까요. 김주아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유리잔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사는지 말이에요. 이 비극은 단순히 한 아나운서의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추악함이 한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우리는 흔히 결혼을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이들에게 결혼이란 단순히 개인의 결합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성벽을 쌓는 일과도 같지요. 김주아 앵커가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도착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의 벽돌 하나하나가 거짓으로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배신감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화려한 결혼식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하겠습니까? 김동건 씨,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참으로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강박이 때로는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김주아 씨의 시어머니라는 분은 바로 그 체면이라는 심리를 아주 잔인하게 이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성공한 사업가, 독실한 신자, 그리고 트로트 황제 송대관 씨의 처형이라는 그 화려한 껍데기는 김주아 씨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눈을 가리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라는 강필구 씨는 이미 결혼을 했었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극입니다. 제가 평생 연극 무대에 서왔지만은 이런 저질스러운 각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연기를 하지만은 현실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이런 연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짜 미혼 증명서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에 가깝습니다. 김주아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나서였다고 하니 그 절망감이 오죽했겠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이자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그녀가 느꼈을 그 고립감과 공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태도입니다. 시어머니라는 분은 사죄를 하기는커녕 다 지난 일이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이혼남인 게 무슨 대수냐는 식의 그 태도는 김주아 씨를 한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아들을 위한 화려한 장식품 정도로 여겼다는 증거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남의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괜찮다는 그 이기적인 모성의 말입니다. 김주아 씨는 그 속에서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요? 남편의 외도와 폭력까지 이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제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밖에서 당당하게 뉴스를 전하는 동안 집안에서는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고 신체적인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행위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고통의 깊이가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앵커로서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자신의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 때문에 그리고 그 화려한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그 지옥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명예라는 감옥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곧 창살이지요. 김주아 씨는 그 창살 안에 갇혀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단한 것은 결국 그 창살을 부수고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겠죠. 자신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체면보다는 상처 입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저는 그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참음이 독이 되어 자신을 죽이기도 하니까요. 김주아 씨는 살아남기 위해 그 무거운 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우리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김주화 앵커의 당당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문장은 명료했지요. 하지만 그 밝은 조명 뒤에서 그녀가 매일 밤 마주해야 했던 것은 남편의 차가운 폭력과 시어머니의 서늘한 외면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화려한 스튜디오를 나서서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녀의 마음은 어떤 빛깔이었을까요? 김동건 씨,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줄 알았을 텐데 정작 그 여자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힘든 마약과 같습니다. 남편 강필구 씨는 아내의 성공을 질투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거짓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것인지 폭언과 폭행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남편에게 맞아서 멍이 든 얼굴로 다음날 뉴스를 진행해야 하는 그 비참함을요. 화장으로 상처를 가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그녀가 속으로 삼켰을 비명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기자들도 무대 위에서는 만인의 연인이지만 무대 아래서는 한없이 초라한 인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주아 씨가 겪은 것은 그 수준을 넘어선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며느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 편을 들며 며느리 탓을 했다는 것은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며느리가 집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식의 그 낡은 논리가 한 여성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바로 그 집안의 본색이었던 겁니다. 그 시어머니라는 분은 미국에서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성공한 분이라지요. 남의 부모를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식구인 며느리에게는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위선이지요. 그녀에게 김주아 씨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빛내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도구가 말을 듣지 않으니 폐기 처분하겠다는 식의 태도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인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은 알지만은 그 희생이 타인의 삶을 짓밟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주아 씨는 그 집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짜놓은 사기극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앵커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와 숨겨진 과거가 모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김주아 씨를 존속 폭행으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는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건 명백한 보복이자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김주아 씨가 소송을 시작하자 그녀의 명예를 훼손해서 입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이었겠지요. 뉴스 앵커에게 폭행 혐의가 붙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김주아 씨가 느꼈을 모멸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을 겁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던 그 시간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악독한 행위로부터 한 여성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걸어 나왔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김주하 씨가 소송 끝에 이혼에 성공했지만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시어머니는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걸어 그녀의 집마저 빼앗아 갔지요. 법적으로는 승소했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쓸쓸한 현실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건 씨, 그 전세금 소송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이지 혀를 찼습니다. 그 시어머니라는 분 정말 대단한 분이더군요. 결혼할 때 아들에게 준 돈이니 돌려달라며 법정 싸움을 벌여 결국 이겨냈습니다. 돈 앞에서 자존심도 사돈에 대한 예의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도 다 내팽개친 것이죠. 김주하 씨는 아이들과 함께 살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성공한 앵커니까 돈이 많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정작 그녀는 법정의 차가운 판결문 앞에서 빈손이 되어야 했습니다. 명예를 지키려다 현실의 터전을 잃어버린 셈이지요.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뿌리이자 자존심입니다. 그 뿌리까지 뽑아버린 시어머니의 냉혹함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은 돈을 지켰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의 품격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세월과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김주하 씨는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뉴스 현장을 지켰습니다. 가끔 그녀의 눈가에 서린 그늘을 볼 때마다 시청자들은 말 못할 안타까움을 느꼈지요. 선생님, 이렇게 큰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무너지면은 아이들도 무너진다는 그 절박함이 그녀를 버티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신뢰라는 것도 큰 힘이 되었겠지요. 비록 사생활은 비극으로 끝났지만은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뉴스 데스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 연기자들도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코미디 연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김주하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녀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그녀 자신에게 던지는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지 감히 짐작이 갑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홀로 차를 마시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을 그 시간들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그녀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합니다.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도 시련만 겪고 누군가는 남을 속여도 떵떵거리며 삽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 영혼의 맑음입니다. 김주하 씨는 비록 집도 잃고 명예의 흠집도 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집안 사람들보다 훨씬 고결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엄마가 정말 힘들었지만은 비겁하지 않게 싸웠구나 라고 느낀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겪은 그 밤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그녀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그녀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평안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김주하 씨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동생이자 송대관 씨의 아내인 이정심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자매는 묘하게도 닮은 꼴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니는 며느리의 인생을, 동생은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요. 혈육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이 두 여성이 우리 사회의 두 거물급 인사에게 안겨준 그 고통의 무게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으로 기막힌 인연입니다. 한 집안의 자매가 대한민국이 다 아는 두 사람을 그토록 힘들게 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언니는 미국에서 노인 복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냉혹함을 보였습니다. 반면 동생 이정심 씨는 언니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다가 남편인 송대관 씨를 수백억 원의 빚더미에 앉혔지요. 언니의 탐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동생의 탐욕은 뜨겁고 무모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점이지요. 저는 이 두 자매를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특히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송대관 씨는 아내를 너무나 믿었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고 그 결과는 참담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송대관 씨의 아내 이정심 씨는 2009년 충남 보령 땅에 투자하며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법정 싸움에서 며느리를 이겨 돈을 지켰고 동생은 투자자들에게 고소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요. 한 사람은 이겨서 괴물이 되었고 한 사람은 져서 남편을 빚더미에 앉힌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송대관 씨가 겪어야 했던 수모는 연예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송대관 씨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트로트의 네 마디 박자처럼 당당하게 살아온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의 잘못으로 5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분이 무대 위에서 해뜰 날을 노래할 때 서울은 얼마나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었을까요? 저는 송대관 씨를 볼 때마다 동료로서 눈물이 났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하루에 5-6개씩 행사를 뛰며 빚을 갚으러 다니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아내를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기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체면과 책임감이라는 굴레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 더 안쓰럽습니다. 이정심 씨는 남편의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을까요? 언니를 따라가려다 남편의 다리를 분질러 놓은 격이니 그 죄책감이 오죽해야 하겠습니까? 두 자매의 탐욕이 결국은 두 가정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언니는 냉정하게 돈을 지켰지만 가족의 정을 잃었고 동생은 무모하게 돈을 줬다가 남편의 인생 후반전을 빚 갚는 무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공이라는 기준이 오로지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그 강박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지요. 특히나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 미묘한 경쟁 심리가 작용할 때 그 파괴력은 더 큽니다. 언니가 미국에서 성공하니 나도 한국에서 한탕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결국 화를 부른 것입니다. 김주하 씨와 송대관 씨는 그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입은 피해자들이지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요나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짐을 나누는 존재이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상대에게 짐을 지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자매가 남긴 그 쓰라린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는 송대관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고 싶습니다. 수백억 원의 빚을 진 채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면서도 그는 대중 앞에서는 여전히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지요. 그 침묵은 과연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세대 남성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긴 침묵 후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송대관 씨와 비슷한 연배라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시립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에게 가정은 지켜야 할 성역입니다. 아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곧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요. 송대관 씨의 침묵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는 무거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그 고집스러운 명예 때문이었겠지요. 사실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평생을 노래해서 모은 500억 원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는데 어느 장사꾼인들 제정신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말없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 남자들이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말로 내뱉지 않고 몸으로 때우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송대관 씨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 하루 5개의 공연을 소화하며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도 극도로 나빠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그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바로 송대관이라는 사람의 인간미라고 봅니다. 아내 이정심 씨가 남편을 고생시킨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송대관 씨는 그녀와 함께했던 30년의 세월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젊은 시절 일본에서 만나 가난을 견디며 함께 올라왔던 그 기억들이 그를 붙잡았을 겁니다. 우리 세대에게 의리라는 것은 남녀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잘 나갈 때만 부부가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도 곁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부부라고 믿는 것이지요. 물론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노년을 통째로 빚갚는 데 바쳐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의 침묵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노래해서 갚겠다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지독한 고독과 함께 숭고한 책임감을 동시에 봅니다. 그에게 하지만 그 책임감이 결국 그의 생명을 갉아먹은 것은 아닐까요? 2025년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은 그가 너무나 지쳐서 떠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고 평온을 찾을 수 있었던 시점에 찾아온 죽음이라 더 안타까웠지요. 맞습니다. 희력이 다한 것이지요. 10년 넘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렸으니 심장이 버텨낼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송대관 씨는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내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했을 사람입니다. 참 바보 같은 남자지요. 하지만은 그런 바보 같은 남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지탱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로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삶 말입니다. 그 침묵은 결코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낸 늙은 선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늘나라에서 빛도 없고 고통도 없는 무대에서 마음 편히 노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침묵이 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송대관 씨는 마지막까지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회생이 끝나고 빚의 대부분을 갚았을 때 그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트로트의 황제는 그렇게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대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남겨져 있었을까요? 김동건 씨, 연기자나 가수나 무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송대관 씨의 죽음은 영광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고단한 휴식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저립니다. 그는 7순부터 8순까지 10년을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 살았습니다. 남들은 은퇴해서 손주들 재롱 볼 나이에 그는 전국 팔도 장터를 돌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노래를 불렀지요. 그가 무대에서 웃으며 내 박자를 부를 때 그의 속마음은 이미 수천 번도 더 무너졌을 겁니다. 그 마지막 10년은 그에게 무대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씻어내기 위한 고행의 현장이었지요. 저는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제야 좀 쉬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비제 왕관을 쓰고 노래를 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태진아 씨가 낭독한 추도사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영원한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그의 죽음 앞에 연예계 전체가 슬픔에 잠겼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역시 그의 아내 이정심 씨였을 것입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남은 생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자기가 벌인 사업 때문에 남편이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마지막까지 고생만 하다 갔으니 그 회한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속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살아생전에 조금만 더 욕심을 버렸더라면은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이 조용한 집에서 차 한잔 나누며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정심 씨는 이제 홀로 남은 월세방에서 남편의 트로피들을 보며 매일 밤 후회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무서운 형벌이지요. 우리 연기자들도 때로는 배역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현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정심 씨도 사업가라는 허황된 배역에 너무 몰입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대관 씨가 남긴 것은 수많은 히트곡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인간의 뒷모습이 얼마나 장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가난해졌고 건강은 잃었지만 그는 트로트 황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품격을 지키며 퇴장했습니다. 선생님,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송대관 씨는 돈은 잃었지만 사람들의 존경은 지켜냈습니다. 반면 그의 처형은 돈은 지켰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떠났지요. 누가 더 성공한 인생입니까? 저는 단연코 송대관 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고 자신이 사랑한 여자를 위해 마지막까지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의 노래 해뜰 날처럼 그는 자신의 삶에 다시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비록 그 해를 다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가 남긴 그 성실한 발자국들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평온한 안식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 김주하 씨의 시어머니자 송대관 씨의 처형이었던 그분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국 워싱턴에서 재력가로 살아가며 끝내 며느리에게 전세금까지 받아냈지만 2024년 송대관 씨보다 1년 먼저 미국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그녀의 결말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한숨을 내쉬며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77세의 나이였다지요.
돈을 지키려고 며느리의 가슴에 칼을 꽂고 아들의 이혼 경력을 속여 한 가정을 파탄냈던 그 대단한 여장부가 결국은 타국에서 혼자 숨을 거뒀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그 재산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에 동행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승소해서 빼앗아간 그 전세금이 그녀의 병원비를 대신해 주었을까요? 인생 참 덧없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시내 앞에서는 패배자였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요양원의 수많은 노인들은 아마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오로지 차가운 계산기와 돈 냄새만 기억하겠지요. 죽음 앞에서는 오직 내가 남긴 사랑만이 가치가 있는 법인데 그녀는 그 소중한 것을 너무나 쉽게 내다 버렸습니다. 송대관 씨의 처형은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며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죠. 반면 그녀의 동생 이정심 씨는 한국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같은 핏줄인 두 자매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맞이한 이 쓸쓸한 결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니는 재산을 지키고 혼자 죽었고 동생은 재산을 날리고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둘 다 참담하다고 봅니다. 언니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몰랐을 것이기에 더 불쌍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반면 동생 이정심 씨는 이제 남은 생을 지독한 죄책감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이 벌인 무모한 사업들이 떠오르겠지요. 자매의 탐욕이 결국은 서로의 삶을 갉아먹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떠나보내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나 김주아 씨라는 귀한 인재를 며느리로 얻고도 그녀를 파괴하려 했던 언니의 신보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도끼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을까요? 참으로 무거운 교훈입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자매는 그 흉기를 휘두르다 결국 자신들도 상처 입고 쓰러진 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과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비교심리입니다. 두 자매도 아마 처음에는 평범한 주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돈의 맛을 알고 언니보다 동생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다는 그 비뚤어진 경쟁심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송대관 씨는 비록 빈손으로 떠났지만은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한 가수로 남았고, 김주아 씨는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와 처가 식구들은 이름조차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내리는 가장 정직한 판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사는지 오늘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김주하 앵커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당당한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지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모든 비극을 돌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진실과 용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시며 어떤 마지막 소회를 느끼시는지요? 김동건 씨,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참으로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김주아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고생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젊고 아까운 시절을 거짓과 폭력 속에서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온 덕분에 그녀는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이 그녀가 겪은 고통은 그녀의 뉴스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송대관 씨 그 바보 같을 정도로 착했던 친구에게는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네는 할 만큼 했네. 자네 잘못이 아니네. 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그 지독한 책임감이 가끔은 우리를 옥죄기도 하지만은 그 책임감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만약 김주아 씨가 그 시절에 체면 때문에 참고만 살았더라면, 혹은 송대관 씨가 빚을 외면하고 도망쳤더라면 우리의 기억 속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힘들더라도 책임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의해 정의됩니다. 김주아 씨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송대관 씨는 숭고한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그 두 자매는 탐욕과 거짓을 선택했지요. 세월은 그 선택의 결과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아파트나 통장이 아닙니다. 바로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궤적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 떳떳한 어른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입니다. 김주아 씨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의 이혼 소송 기사를 보게 되더라도 엄마가 얼마나 정의롭게 싸웠는지를 안다면 엄마를 더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송대관 씨의 팬들도 그의 빚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성실함에 더 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극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느낌입니다. 상처는 아물고 진실은 남았습니다. 비록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냈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아픔들이 세월의 강물에 씻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지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아파했는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김주아 씨도 그리고 홀로 남은 이정심 씨도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을 찾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정심 씨는 남편이 남긴 그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속죄와 평화 속에서 보내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막이 내릴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느냐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 또한 제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재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대의 아픈 단면을 함께 들여다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트로트 황제 송대관 씨의 헌신과 국민 앵커 김주아 씨의 인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그림자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의 가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김동관 씨, 오늘 참으로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합니다. 묵혀뒀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혹시 지금 말 못할 고민이나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체면 때문에 혹은 자식들 걱정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김주아 씨와 송대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송대관 씨는 비록 가난하게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김주아 씨는 상처 입었지만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조언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김동원 씨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도 참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절 그 스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스타들의 진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인생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주아 씨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고송대관 씨의 영원한 안식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인내와 사랑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김동건이었습니다.